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 2차를 맞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지금도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쉬는 그런 상태였죠. 심신이 힘들다 그러죠. 심신이 힘들다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탁탁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 신문 기사글 돌아가는 거 이렇게 좀 참고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를 좀 찍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앉았습니다. 한번 일단 신문 뉴스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채널A에서 한 건데 12월 12일 3일 된 뉴스예요. 볼게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널뛰던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또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역시 공급이 집값을 잡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년여 만에 실거래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 8억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찍었지만 지난 10월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뉴스 보다가 중지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재밌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면 8억짜리가 6억 5천까지 해서 1억 6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지인의 강의하면서 몸 이렇게 담고 있을 때 제가 8억 세종시가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떨어진다 했냐면 4억까지 떨어진다 했습니다. 예, 그게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전이에요, 불과. 이거 3개월 전. 예,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거의 들고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컥컥 하시면서 6억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7억, 6억까지는 1, 2억 정도 조정받는 거는 이해된다. 근데 뭐 얼마? 4억까지 빠진다고? 참나 어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종시가 이게 조정을 좀 주장하는 거라면 이것도 못마땅해 하면서 세종시는 계속 간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채팅창에서 어느 분께서 되게 좀 많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고맙게 시리. 그러면서 뭐 편 들어주다? 좀 이상한데? 편 들어주시면서 뭐라 하시면 영끌하셨어요? 뭐 이런, 영끌하셨어요? 왜 리얼티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데 기억이 되게 남아요. 고맙게 시리. 근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딱 지났는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8억이 벌써 6억 5천이 되었다. 6억 5천이 되었다라는, 즉 마이너스 1억 5천이 그 자리에서 이제 깨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뉴스에도 기자가 이야기하지만 세종에서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오른 데는 서울이 아니다. 세종이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 중순만 하더라도 여름 가기 전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여름이 8월이지 않습니까? 계곡 막 놀러가고 이러기 전에, 피서 가기 전에 올 6월 달만 하더라도 세종이 제일 많이 전국에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1년 초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국회의사당이 1위로 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묻지마 투자가 지정이 됐고요. 또한 연초인가 중순쯤에는, 중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무원들 세종시 투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들이 열풍이었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투자해가지고 투기해서 돈 챙겨가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글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죠. 21년 연초부터 해서 한 4월, 5월까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입지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의 입지 전문가가 이 세종시를 아주 강력하게 난 이분이 세종시 국회의원 나오는 줄 알았어.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었죠. 입지 전문가 분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입지 전문가 분께서
세종시를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36만인데 앞으로 80만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엄청 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수들, 대중들이 결국에는 글로 끌려갔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분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당시에 이분을 의심했나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신하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또 등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무너지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육 때도 제 교육 때 가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올라간다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시장이 올라갔어요.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일로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유튜브를 하든지 뭐 어떤 책을 쓰든지 블로그를 뭐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돈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한 달에 이 사람이 3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걸로만. 이 사람이 월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올라간다 해서 온 거잖아. 갑자기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한 달에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한 달만 더 버티면 또 3천이고 한 달 또 버티면 3천인데 이거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음 달부터 500만 원도 안 될 텐데 이거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 또한 속아. 스스로 또한 속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를 선별할 때는 좀 웃긴 얘기인데 첫 번째로 잃을 거 없는 사람. 잃을 거 없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제야에서 혼자 조용조용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다방면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투자 아니어도 다른 데 투자해서 먹고 살 게 있다. 이런 사람은 맹신할 수가 없어. 맹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아무래도 의견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네요. 자, 볼게요. 그래서 계속 세종시 가볼게요. 지난해 11월 13억 5천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던 근처 아파트 단지도 실거래가가 1년 만에 2억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전용 99제곱미터. 자, 오늘 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죠. 전용 99제곱미터는요, 이거는 실거주입니다. 네.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세금이 더 가산됩니다. 부가세가 별도 또 더 가산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하는 분들은 85제곱미터 미만으로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전용 99제곱미터가는 실거주거든요. 이 실거주하는 분들의 매매 가격은 무시기를 못하겠죠. 이제 분명한 또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전세가도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지기에는 좀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른다라고 표현드릴게요. 뭐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요거는 좀 미지수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애초에 저는 말 바꾼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제가 이게 4억까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매매가가 현재 8억인데 4억까지라는 거는 전세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미 뱉은 말이 있거든요. 물론 말을 뱉으면 되게 신중하게 뱉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이 틀린 것 같으면 빨리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빨리 수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4억 전세가가 2, 3억까지도 충분히 가격은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 그래봤자 1억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 3억까지 가보자. 이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더욱더 빠질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그럼 마이너스 50% 빠지는 건데 8억에서 4억까지 가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투자 경험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지금 엄청 진짜 다 걸고 얘기하는데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5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억에서 4억 간다라는 게 제 투자 인생 건다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 된다라고 이거가 가능하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증명돼 보일 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때 제 투자 인생 걸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뱉은 얘기예요. 제가 봐온 게 많아요. 흔해요. 흔해요. 세종시인데? 아니요. 흔해요. 흔해요. 세종시라서 별거 없어요. 특별시. 말이 특별시지. 그죠? 세종특별시잖아. 특별자치시잖아. 무슨 의미 없어, 이거. 딱지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격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천도론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봤죠? 자, 이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이 얘기했어요. 서울이 아니다. 세종시였다. 세종시가 압도적 1위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종시가 압도적 1위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제 끝났다. 세종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지금 딱 1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없어. 거래 없고요. 예, 하락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은요? 서울은 나중에 또 풀어갈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 지금 주장할 게 많아요. 지금 얘기할 게.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은 갑자기 서울로 왔네. 서울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있어서 가격이 하락한 거가 크게 두 가지, 최근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옛날 따지면 하나 더 있는데 뭐 90년대 초였던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또. 근데 이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너무 오래됐고요. 97년 IMF 이것도 오래됐잖아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요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락하는 게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죠? 수요 공급이 아니. 이때 그러면 저는 뭐 했냐? 이때 저는 학생이요, 초등학생이었죠. 국민학교, 그죠?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과거 데이터 공부를 안 한 거야, 전문가들이. 이게 근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점이 뭐냐면 경제학을 몰라.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몰라. 이 디테일한 걸 모르고 이 디테일한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게 문제야. 제가 보니 수도권은 수요 공급 이론도 맞지만 세계 경기 침체 부분이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세계 경기.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요 공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이 폭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왜냐면 104% 공급이 이미 넘어섰어. 그리고 수요가 더 많은데 왜 공급을 줄였냐는데 아니라니까. 그거 이번에 오늘 블로그에 썼어요. 제가 블로그 안 하는데 이제 블로그에 일기도 좀 쓰려고 해요. 일기 남겨놓으려고 저도.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요 지금. 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아침마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분이 왜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욕을 하냐고요. 대응을 잘못했다고요? 대응을? 뭐 대응 잘못했을 수 있지요. 근데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았어야 된다. 아니죠.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유가 상승도 엄청나죠. 여러분 기름 넣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자재 값이 오르죠. 그야말로 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때예요. 거시경제학을 막 갖다 넣는 게 아닌데 여기선 거시경제학을 넣어야 돼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있죠. 유가 올랐다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모든 경기가 지금 다 어떻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좋아야 돼요? 미국이 좋아야 되겠죠.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물가가 상승하니까, 즉 통화 공급량, M2의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결국엔 줄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금리 상승하잖아요. 지금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야죠. 그동안 못 올렸던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못 올리니까. 미국이 안 올리고 있으면 우리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게?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고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회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맞고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세수라 그랬죠. 걷는 데는 두 가지를 했다 했어요. 금리와 세수가 있는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로 했죠.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즉 종부세를 먹이고 세금을 먹여서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즉 중위층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엔 가진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는 서둘러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의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부동산이지 뭐야. 이건 빼박이잖아. 주식은 안 해도 되지만 부동산은 실제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세와 월세가 급증을 하게 된다. 가격을 올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세금 대출 안 해주고 월세 가격을 올림으로써 빨아당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올린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시황하고 함께.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떴다방처럼 그냥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꺾이더니 지난주에는 0.33% 하락하면서 2014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무려 20주 동안 하락 중. 일단 최근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 최근 한 1, 2년 동안 급상승을 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또 급증하는 현상이 있고요. 자, 또 재밌는 거. 여기서 지금 부동산이 말씀하시는 게 대출 규제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대출 규제를 해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제가 세종시 저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또 세종시에 저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모든 부동산들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다들 대출을 규제해서 그렇대요. 부동산은 항상 틀려. 공인중개사는. 예. 공인중개사는 항상 틀려요. 이건 리얼티가 그 수업하는 100만원짜리 수업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이런 거 알려주는데 항상 틀려요. 공인중개사는. 지금 또 맥을 잘못 잡고 있잖아요. 언제는 또 여기 세종시에 뭐 국회의사당이 와서 좋다며. 그러니까 호재하고 악재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 호재는 되게 웃겨. 가격이 상승하는 호재는 뭐를 주장하냐면 국회의사당이 온대. 아니 겁나 웃겨. 이거 코믹이야. 이거 호재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대출을 안 해줘서 그렇대. 뭔가 안 맞죠? 그쵸? 여기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풀잖아요? 국회의사당. 그럼 여긴 뭐야? 님비현상, 핀피현상 이거 배웠잖아요. 뭐 들어와야 돼? 여기 쓰레기 시설 들어와야 되거든? 또는 납골당 뭐 이런 거? 납골당. 이런 거 들어와도 몰라요, 요즘에는. 근데. 납골당. 되게 웃긴 거가 뭐냐면, 이래. 근데,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호재 얘기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대출로 바뀌어버려. 이 가격 요인으로. 엄청 웃긴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따라가는 투자자들은 오죽하겠냐고. 이 공인중개사가 틀렸는데, 이걸 듣고 따라가요. 또 이거를 또 듣고서는 또 전문가로 치고서는 또, 유튜브 한다, 하나 돌겠다, 진짜. 재밌어요. 할 사람은 줄고 있는데 공급은 늘었습니다. 세종시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4,200가구에서 올해 7,6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미분양 물량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데다 정부가 1,300가구의 추가 공급도 예고했습니다. 단기적 상승에 따르는 부담감과 11월, 12월 비수기철 여기에 더불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대기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분의 주장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보도록 하죠. 세종시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금 그렇다라고 저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다 맞다고 또 주장하기도 힘든 게 여기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공급이 7,600가구가 들어온다. 그리고 작년에 2,400가구가, 4,200가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더블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기로 거쳐져야 되나? 뭐 말이 안 맞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공급이 많았어요. 근데도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쵸? 적정 수요량보다 많았죠. 적정 수요량은 1847밖에 안 돼요. 해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10배 가까이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터진 거죠. 이게 안 맞잖아요, 뭔가 좀. 그쵸? 예, 그런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24년 한 해에는 이제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미 건설사에서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라 했죠, 가격. 가격이 비싸. 안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가격이 비싸다니까?
아니, 말을 안 믿어. 가격이 비싸다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격이 비싸. 자, 한번 서울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서울. 자, 한국경제 겁니다. 13일 거, 어제 그저께, 예, 월요일 뉴스예요. 신문기사 그래요. 내년에는 더 센 폭탄 온다. 그죠? 세금 폭탄 온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계속해서,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서울에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5분의 2,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분의 1이 실질적 대상자인데 내년 되면은 4분의 1로 뭐 바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맨날 뉴스글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년 대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 대선. 그래서 내년 대선에는 어떻게 된다? 모른다. 이 종부세를 뭐 더 한도로 더 올릴지 아니면 뭐 폐지를 할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정치에 지금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두는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걸 두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나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위태위태하죠 지금. 그렇죠? 왜? 아내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세계 11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250여 개국의 나라라고 대략 보는데 그 중에 11위야. 전교생 250명 중에 공부 11위면 잘하는 거거든. 엄청난 나라예요. 꼴찌 나라에서 진짜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예, 정말. 자, 대통령이라는 분이 세계 11인데 대통령의 아내가 영부인이 될 분이 지금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위조까지 모두 다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걸려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수행하는 사람이 목을 잡고서 막 갖다 그냥 어디 뭐 갖다 때려 넣듯이 막 이렇게 가는 영상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쪽이나 이런 쪽은 조용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졸지에 이재명의 지금 악재들이 싹 조용해졌죠. 언론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재명이 그 형수한테 그렇게 험하게 욕했던 거, 예? 예. 험하게 욕했던 거. 그리고 뭐, 진짜 전과, 검사 위조, 뭐 이런 것들을 싹 없었잖아, 지금. 조용했잖아. 인간의 사람의 뇌란 어쩔 수 없어. 과거를 자꾸 잊어먹어. 이게 투자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정치도 얼마 됐다고 진짜 한 2주도 안 됐어. 근데 졸지에 일로 갔죠. 흉이. 그쵸? 예. 위태위태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윤석열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되는 순간. 뭐 진짜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예. 가격이. 들고 뛰고 막 난리 나는 거겠죠. 자, 중견사 이어서 대형사까지 대구의 미분양을 확산한다. 전국 미분양 물량 분석, 지방 분양 경기 풍향계 역할, 대구에서 대우 포스코도 발생. 와우. 연말까지 2,000가구 넘어선대요. 예, 월요일 뉴스입니다. 올해 주요 건설사 미분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 중흥, 라인, 두산, 한양, 동원 해가지고 미분양이 지금 넘쳐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미분양이요 이만큼이면 적어 보이죠. 여러분 그죠? 미분양 이만큼 적어 보이잖아요. 적어 맞아 적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분양이 적다라는 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분양이 이 정도면은요 실질적으로 매매 물량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 물량이 왜 나오냐면 안 되면 전세라도 빼놓으면 되는데 전세 물량도 곧 넘쳐난다라는 징조로 곧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미분양 뭐 이거 얼마 돼요 진짜? 뭐 대구 인구가 뭐 한둘도 아니고 이거 금방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걸로 인한 이제 파급력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쓰나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었다. 이거 긴장 바짝 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 경고 등이 켜진 가운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사들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 주택 공급이 많았던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를 가진 대우, 포스코, 건설 등 건설사들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서, 부, 대, 세. 아주 지겹죠? 순강. 제 방송을 듣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었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세종시는 이미 다 이제 KO 됐고, 나가넌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이제 대구도 시작을 했죠? 오케이. KO 끝났고, 그거 아세요? 대전이 서서히 뉴스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서서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대전이. 예, 그 다음 서울도 이제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데 이미 가격이 외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노도강은 무너지는데 강남은 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가 6개월을 갈 겁니다. 6개월은 갈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 6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밀어질 수도 있어요. 이론 6개월입니다. 노도강이 무너진다. 강남은 건재한다. 이럼으로써 사람들은 강남 투자를 열풍하거든요. 무너질 때 강남은 안 무너져. 이걸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한다? 근데 저만 얘기한다? 97년도하고 2008년도에도 강남 무너졌다? 제재는 안 무너지겠죠. 2000년도 초에 제재 열풍 불었을 때 음마아파트 그냥 무너지더라. 올라갔다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게 어딨어. 그건 아파트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올랐던 거지. 아파트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왜 그래? 오를 때는 아파트인데. 떨어질 때는 아파트 아니야. 다른 주장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진짜. 국회의사당이 내려간다 했다가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고. 가격 요인에 맞췄다가 일로 맞췄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이 하락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최고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최고 단점은 물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 사랑. 즉 매수는 잘해요. 다들. 매수 고수는 다야 다. 매도 고수가 없어. 매도 고수는 못해. 왜? 흘러내릴 수가 없어. 팔지를 못해. 올라가니까. 팔지를 못한다니까? 팔아야 되는데? 파는 방법도 가르쳐줘도 못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쓰나미 맞고 으악 소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대구, 세종 거의 다 뻗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아직 징조가 확실하게 가격 징조는 안 나타나고요. 대구도 아직 확실한 징조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전도 아직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고요. 부산도 슬슬 뉴스 나오대. 부산도 슬슬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예. 결국엔 남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7개월 전에 사요, 매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엔 6, 7개월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6, 7개월 내가 팔려고 했을 때 6, 7개월 전에 내가 산 가격보다도 더 이하에 내놔도 안 팔리면 이때부터 투자를 권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 나기 시작했죠. 이제 안 팔려. 예. 모르죠. 내년에 이제 내년에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른다. 내년에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긴장이 좀 됩니다. 이것도 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유능하시고 좋은 분들 많으시죠. 많은 전문가들께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전세 가격 떨어진 적 별로 없어요. 전세 가격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80%에서 95%야. 90%야 그냥 말하면 맞춰 이거는. 이건 주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 전세 가격의 물량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는 거는 또 별도예요. 즉 오늘 좀 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 그 다음 매매 가격 반대로 그렇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좀 잘못 그렸어. 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세 가지 국면이죠. 2,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2번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서울은. 그렇죠. 이거 3번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주장하자면 서울의 가격이 빠지는 거는 경기 요인에 반영이 되는데 이 경기 요인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중국의 부동산 그룹이 부도가 난다라는 것으로 올 수도 있다. 주장하는 바가 그래요. 이거 이미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주식 시장을 보면 알아요. 부동산 시장이요. 떨어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래. 중국의 부동산 때문에 떨어졌어요. 1차 하락을 했죠. 2차 반등을 줘요. 그리고 3차 뜩 소리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3개월씩 가요. 3개월씩. 이건 3개월이 아니구나. 이거 막 9개월씩 하락해요. 그러니까 3개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3일만 지나도 맨날 뉴스를 다 까먹잖아요. 3개월만 지나도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주식이 하락해서 손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반등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승에 대한 뉴스를 타거든요. 회복 뭐 이런 뉴스. 근데 이건 반등이 불과한 건데 이걸 올라타면 안 되는데 이거 올라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락할 땐 다시 또 중국 뉴스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하면서 뭐라냐면 돈은 잃고 핑계를 뭐라도 했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 부동산 때문에 그래라고 핑계만 대는 거라고. 그럼 뭐야, 어쨌든 돈은 깨졌는데 맨날 그 핑계를 하면서 맨날 돈 깨지고 다닐 겁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가격이 빠지는 거는 외국면적인 밖의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 지금 횡보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주 공급 물량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답이 없어. 입주 공급 물량은 전세에다가 반영시키는 거예요.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는. 근데 이 전세 입주마저도 제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서울은 서울이 아니야. 서울의 외곽은 어디라 했어요? 경기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입주 물량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은 내년에는 안 빠질 것이다. 서울은 안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가 꼭 맹신하는 80% 확률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입주 물량이 늘어서 지금 전세가 물량이 늘고 있는데도 22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안 빠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서울에 있는 매매 가격이나 경기도의 매매 가격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얘는 가격이 횡보하거나 또는 다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려요. 며칠 만에 찍는데 금리가 아니라 미국발 금리,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어느 날 다우지수가 S&P 500이 하락을 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긴장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또 뭐냐면 금리를 한번 올렸다 해가지고 시장이 막바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아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시장이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를 또 올려요. 또 다소 조정 받고 올라가요. 또 금리를 또 올려요. 또 올려요. 그러니까 다소 받고 또 올라가요. 자, 이걸 몇 번을 했어. 다소 꼭 올라가고 계속 금리 올.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결국엔 사람들은 이 개구리야. 계속 물 걸어도 죽는지 모르는 거지. 금리 올려도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 타는 거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정말 실질적 경기에 반영이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경제학이야. 아셨죠?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막 무돌이야 무돌. 무한 돌진이야 무한 돌진. 아, 환장하는 거죠. 진짜로. 그죠? 자, 볼게요. 또 뭐 뉴스글 볼 게 있나 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글 함께 볼 거가 예. 자, 여기 보자. 보유세 내려고 전세에서 월세 돌린 다주택자 소득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 겁을 주네. 무섭게 실이. 한국경제네. 한국경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예, 한국경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틀려. 한국경제 책도 나오거든요. 그죠? 한국경제 바탕으로 책도 나오죠.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매경 보십시오. 매일경제. 여기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말 거의 90% 반대로 하고 매경에서 말하는 게 맞아. 얘네 반대로 했을 때. 그럼 그건 거의 90%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돼. 그 정도라 보시면 돼. 이게 신문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요. 제가 10대 후반부터 저희 집에 경제신문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했거든요. 예, 되게 힘들게 컸는데 가난하게 컸는데도 신문을 좀 가까이 했어요. 예, 하루에 뭐
500원 군것질을 못하더라도 신문을 시켜서 보고 어디 가서 주워서라도 꼭 그날 신문을 보고 막 이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보는 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그 광고를 할게요. 잠시 광고를 하면 카톡방을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카톡방을 제가 다시 오픈할 것이고요. 제 개인 브랜드로 갈 것입니다. 개인 그냥 리얼티로 해서 이제 갈 것이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름 날리고 이런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그릇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 그릇이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리얼티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소수,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소수가 볼 사람들은 보시고 안 본다 하더라도 제가 제 거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블로그도 이제 일기를 조금씩 써놓으려고 합니다. 일기를 쓸 것이고 블로그를 이제 정보 어디 투자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블로그에다가 지금 현황 돌아가는 것들을 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누구보다도 제가 볼 수 있게끔 옛날에는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투자 일기를 썼는데요. 5년을 썼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일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기 써와서 이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 투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남의 이야기 듣고서는 불과 두세 달 거 까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이 사람들은 맨날 남의 얘기 듣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일기 쓰세요. 일기 쓰셔야 돼요. 투자 일기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투자 일지 쓰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카톡방을 열 건데요. 카톡방을 여는 이유가 신문을 봐야 돼, 신문을. 저 전국 카톡방 이런 거 없어요. 저 전국 카톡방 어디 들어가 있거나 몰래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가, 저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신문방, 여기 신문 좀 날라주세요, 누가. 카톡방, 리얼티 카톡방 열 테니까 신문 좀 배송해 주세요. 신문 좀. 예, 신문 좀 배송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다시 카톡방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소속이 아니라 리얼티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걸 나누고 여러분들께 신문 아침에 배송받으면서 도움받고 그렇게 함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